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는 정밀의학 기업 템퍼스 AI입니다. 네, 템퍼스 AI요? 저희가 이 회사의 최신 연례 보고서, 분기 보고서, 그리고 Charting Disruption이라는 기술 트렌드 보고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템퍼스 AI가 이 AI를 가지고 의료 분야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랑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템퍼스라는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법 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뭐랄까 지능형 진단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유전자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요. 환자 개개인의 실제 임상 기록 있잖아요. 과거 병력이라든지 현재 건강 상태 같은 거요. 이런 정보랑 유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의료를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춤 의료? 이게 중요한 게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치료 반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 진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큰 거죠. 지능형 진단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유전자 변이 찾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냥 특정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그 분기 보고서에도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한테요. HER2라는 특정 단백질을 타겟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쓰기 전에 면역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떠냐.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식이에요. 아, 순서를 바꾸는 제안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건 환자를 다른 건강 상태나 예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같은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를 AI가 분석했으니까 가능한 제안인 거죠. 이런 분석을 하려고 템퍼스는 한 3,000곳 넘는 병원이랑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연결점만 한 7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와, 3,000곳이요. 정말 방대한데요? 그럼 이렇게 모은 데이터랑 기술로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사업 모델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은 엄청난 데이터를 익명으로 만들어서요. 제약사나 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라이센스를 파는 거예요. 데이터랑 서비스 사업이죠. 아, 데이터 판매. 네. 최근에 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랑 1억 6천만 걸로 규모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게 딱 좋은 예시죠. 와, 1억 6천만 달러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방세동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심전도, ECG, 분석 AI 같은 거요. 이런 AI 응용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Charting Disruption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이걸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업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 판매 계약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이 데이터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요. 근데 연례 보고서를 보니까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24년 매출은 한 30% 늘었는데 순손실이 거의 7억 달러더라고요. 연구개발비도 계속 늘고 있고요. 특히 그 검사 비용을 보험사 같은 데서 제대로 돌려받는 게 좀 어렵다고요? 특히 항암 치료 관련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죠. 대량의 유전 정보를 빠르게 읽는 기술인데 이 검사 비용의 한 55% 정도만 보험사나 그런 지급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환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수익성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특정 회사, 그 일루미나라는 곳에서 유전자 분석 장비나 시약을 공급받는 비중이 아주 높아요. 전체 공급업체 지출의 3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운영 측면에서는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아, 공급망 의존도가 높군요. 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재정적, 운영적 위험 말고 또 고려할 만한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AI 기술 자체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의료 분야의 까다로운 규제 같은 것들이요? 아,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모델의 정확성 문제, 또 결과가 특정 그룹에 편향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당연히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 보호 문제. 미국의 히파나 캘리포니아 CCPA 같은 법규 준수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건 기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죠. 그리고 의료 분야는 워낙 규제가 엄격하잖아요. 생명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부적절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연방 항리베이트법 AKS나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허위로 비용 청구하는 걸 막는 허위 청구 방지법 FCA 같은 거, 이런 법규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템퍼스가 공시한 걸 보면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 서피나라고 하죠. 이걸 받았고요. 또 뉴욕 동부지검에서도 민사조사 요구, CID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적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이게 뭐 당장 큰 문제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규제 당국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는 있죠.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 창업자이자 CEO가 의결권 대부분을 가진 이중 클래스 주식 구조, 이것도 좀 신경 쓸 수 있겠네요. 뭐 의사결정은 빠르겠지만요. 네, 맞아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정리해보면 템퍼스는 AI와 빅데이터라는 이 거대한 기술 흐름 위에서 정밀 의료의 미래를 좀 만들어가려는 굉장히 야심찬 기업인 건 분명해요. 찰팅 디스럽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기술 기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 큰 기회 요인이죠. 하지만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수익성 확보 문제, 또 엄격한 규제 준수,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운영이나 재정 관리 같은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템퍼스 AI가 가진 기회와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을 정말 잘 짚어주셨네요. AI 기반 정밀 의료라는 게 잠재력은 정말 커 보이지만 현실적인 벽도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템퍼스 사례에서도 봤듯이 AI 진단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투자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이 기술이 널리 쓰이고 또 보험 적용을 받아서 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인단 말이죠. 이 기술적인 가능성과 현실적인 보급, 그리고 비용 회수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을 앞으로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